새해 첫날 밤 12시 스마트폰 메모장에 올해의 다짐을 빼곡히 적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올해는 정말 달라질 거야. 매일 운동하고 영어 공부하고 책도 한 달에 2권씩 읽을 거야. 그렇게 마음먹고 며칠은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영어 단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침대에서 찐 마지막 일어날 타이밍까지 잠을 잡니다. 그리고 또다시 결심합니다. 이번엔 진짜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이번 달부터는 정말 시작이야. 라고 다짐하게 되죠. 계속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해 결심을 하고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분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유인 심리적,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새해 결심을 하고 실패하는 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07년 영국 허트포드셔 대학교 리차드 와이즈맨 교수팀이 3,000명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한 사람들의 88%가 연말쯤엔 결심을 실패했다네요. 그리고 2009년 미국 스크래턴 대학교 심리학과 존 노크로스 교수가 1978년부터 40년 넘게 연구한 결과를 보면 새해 결심을 한 사람 중 일주일 후에는 75%만 지키고 있었고 2주 후에는 71%, 한 달 후엔 64%로 떨어진다네요. 6개월 후엔 절반도 안 되는 46%만 유지했고 2년이 지나면 고작 19%만 성공했습니다. 더 최근 연구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요. 2024년 베일러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한 사람들의 88%가 처음 2주 안에 포기한다고 해요. 2019년 운동 추적 앱을 쓴 8억 건의 사용자 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1월 19일,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된 지 고작 19일 만에 결심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사람들은 이 날을 포기자의 날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새해라는 특별한 시점에 우리는 다시 결심을 하고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2014년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과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 연구팀이 경영과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것을 새 출발 효과라고 불렀어요. 연구팀은 3가지 대규모 현장 연구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첫 번째 연구에서는 구글 검색량을 분석했는데 다이어트라는 검색어가 새해, 새달, 새해 주의 시작, 생일, 휴일 같은 시간적 랜드마크 이후에 급증했어요. 두 번째 연구에서는 헬스장 방문이 새로운 주가 시작될 때 평균 33.4%나 증가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목표를 향한 다짐이 이런 시간적 랜드마크 이후에 크게 늘어난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 연구자들은 2015년에 심리과학 저널에 추가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5개의 실험을 통해 시간적 랜드마크가 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밝혀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새해, 새달, 월요일 같은 시간적 랜드마크는 과거의 불완전한 자아와 현재를 심리적으로 분리시켜준다는 거죠. 마치 과거의 나는 실패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나는 다를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뇌는 이런 시간적 랜드마크를 일종의 정신적 회계기간으로 여기거든요. 과거의 실패는 지난 장부에 기록되고 새로운 장부를 펼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올해는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뇌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게 만들고 포부를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새 출발 효과는 우리에게 동기를 주지만 그 동기를 실제 행동으로 바꾸고 유지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제 뇌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새해 결심을 할 때와 그걸 실행하고 습관으로 만들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해 결심을 세울 때 우리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부분이 매우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마치 뇌의 CEO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사령탑이죠. 올해는 매일 운동할 거야 라는 결심을 할 때 바로 이 전전두엽 피질이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며칠, 몇 주 동안은 전전두엽 피질이 계속 일을 해야 해요. 일어나서 운동복 입어야지, 헬스장 가야지, 오늘은 이 운동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의식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하죠. 이 과정이 왜 힘든지 아세요? 전전두엽 피질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마치 24시간 돌아가는 편의점처럼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형성되려면 뇌의 작동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전두엽 피질에서 기저핵이라는 뇌에 깊숙한 곳으로 제어권이 넘어가야 하는 거죠. 기저핵은 자동화된 행동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신발끈을 묶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바로 기저핵이 관리하는 것들이죠. 2010년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팀이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가 있어요. 이들은 96명의 참가자들에게 12주 동안 매일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실천하게 했어요. 점심 후 물 한 잔 마시기 같은 간단한 것부터 저녁 전 15분 달리기 같은 복잡한 것까지 다양했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평균적으로 66일이 걸렸어요. 새로운 행동이 자동화되어서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할 수 있게 되기까지요. 하지만 범위는 엄청나게 넓었어요. 어떤 사람은 18일 만에 습관이 됐지만 어떤 사람은 254일이나 걸렸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습관 형성의 곡선이었어요. 처음에는 자동화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속도가 느려지면서 결국 어느 지점에서 정체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처음엔 빨리 올라가지만 나중엔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죠. 연구팀은 또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하루 빠뜨리는 건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습관을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이에요.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은 흔히 즐거움의 화학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역할을 해요.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를 담당하는 화학 물질이거든요. 습관이 형성될 때 도파민의 역할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행동을 하고 나서 좋은 결과를 얻을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운동했더니 기분 좋네, 이럴 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파민 분비 시점이 바뀌어요. 행동을 하기 전, 그러니까 신호를 받았을 때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 7시다, 운동할 시간이야. 이 신호만으로도 도파민이 나와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2005년 프랑스 파리 대학교 알렉시스 연구팀이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흑질 선조체 경로라는 도파민 회로를 차단하면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도파민이 없으면 행동을 계속 보상해도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도파민은 뇌가 이 행동은 중요해, 기억해 라고 표시하는 형광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해 결심에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나요. 우리가 세우는 새해 결심은 대부분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애매모호해요. 올해는 건강해질 거야. 올해는 성공할 거야. 이런 식이죠. 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아니에요. 전전두엽 피질이 뭘 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없고 기저핵은 어떤 패턴을 자동화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보통 새해에 여러 개의 결심을 한꺼번에 세워요.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돈도 모으겠다고 하죠. 전전두엽 피질은 이미 일상생활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여러 개의 새로운 과제를 동시에 처리하라고 하니까 금방 지쳐버리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열어놓으면 느려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결심을 세울 때와 실행할 때의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새해 전날 밤이나 1월 1일에는 보통 휴가 중이고 푹 쉬었고 스트레스가 적어요. 맛있는 걸 먹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이럴 때 우리 뇌는 낙관적이 돼요.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다시 직장에 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시간이 부족해지고 피곤해지죠. 전전두엽 피질이 해야 할 일이 폭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습관을 유지하는데 쓸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뇌는 자동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패턴, 즉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작심삼일을 하고 나면 우리는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역시 난 안 돼. 또 실패했네. 이런 식으로요. 2009년 영국 더비대학교와 킹스 칼리지 연구팀이 뉴로이미지 저널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자기 비판을 할 때 측면 전전두엽 피질과 배측 전대상회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들은 오류 처리와 행동 억제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비판을 하면 할수록 뇌는 급격히 떨어져요. 하나의 습관이 자동화될 때까지 66일, 약 2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신호를 명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처럼 기존의 습관에 연결하는 거죠. 이걸 습관 쌓기라고 해요. 뇌는 이미 자동화된 행동 다음에 새로운 행동을 연결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네 번째는 환경을 설계하는 거예요.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는 거예요. 책을 읽고 싶으면 TV 리모컨 대신 책을 소파 위에 두는 거죠. 뇌는 가장 쉬운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쉬운 선택이 좋은 습관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패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루 빠뜨렸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언급한 연구에서도 확인했듯이 하루 빠뜨리는 건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기 비판 대신 자기 수용을 연습해야 해요. 나는 실패했어가 아니라 나는 배우고 있어로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봐도 이게 맞아요. 자기 수용을 하면 전전두엽 피질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부정적 감정 처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새해 결심과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새로운 결심을 세우는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는 희망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우리 뇌는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6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실패를 받아들이면서 계속 나아가야 해요.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뇌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새 출발 효과는 새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월요일도 다음 달 1일도 심지어 오늘 저녁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뇌가 과거와 현재를 분리할 수 있는 시간적 랜드마크는 언제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작게 다시 시작하세요. 10분만 걷기, 한 페이지만 읽기, 물 한 잔만 더 마시기, 이렇게요. 그리고 하루 빠뜨려도 다시 시작하세요.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습관을 만드니까요. 당신이 계속 결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작년에 실패했던 결심과 이 영상을 보고 새로 결심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저도 적어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